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김정기의 직필직설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윤석열 김오수 수사 착수로 법무부 장악하나 입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도대체 그 법무부하고 검찰청,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복잡한지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조국 가족, 결국은 조국까지 향해 가지고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고 조국 가족이, 거의 전 가족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후에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오수 현 법무부 장관인데 조국이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안 되니까 차관으로서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아이고, 이게 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 되죠 뭐. 조국 전 장관이 사실 상의 그 정권의 2인자로서 민정수석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서 오니까 김오수 그 당시 차관이나 이성윤 검찰국장이 조금 오버했다고 봅니다. 당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 있잖아요. 이 수사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자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최종적인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특히 조국 가족 관련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수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을 수사팀에서 배제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안을 한 사람이 법무부 차관 김오수와 검찰국장 이성윤입니다. 그래서 김오수 차관은 대검찰청, 대검이라고 그러죠.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성윤 검찰국장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 검사장급입니다. 이 반부패 부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뭐 이 당시에 뭐 조국 장관이 상급자로서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은 대강 힌트를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전화를 건 당사자는 법무부에서 가장 센 자리인 장관을 제외하고 가장 센 자리인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동원이 돼가지고 대검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하고서 가장 센 자리인 대검 차장과 대검 반부패 부장에게,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안을 했다고 하지만은 지 감독권자인 법무부의 차관과 검찰국장으로서 제안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입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직권 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배당이 됐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형사 1부에 배당이 됐다는 것은 두고 지켜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원래 뭐 형사 1부에 접수되는 이 고소고발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당 자체를 형사 1부에 했다는 것은 일종의 그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조국 장관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오수와 이성윤이 지나칠 정도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검찰개혁 속도 조절하라 하면서 윤석열 검찰 쪽에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지만은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속도감이 있는 부서, 옛날로 치면은 특수부, 지금으로 치면은 반부패수사부 같은 데 배당을 해야 되는데 형사부에 배당을 했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이에 좀 살살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서열이 사실은 떨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검찰은 거의 뭐 기수문화잖아요. 김오수 차관이 나이는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어려요. 어린데 고시는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으로 치면은 연수원 20기예요. 그리고 검찰국장 이성윤이 연수원 23기고요. 윤석열이 연수원 23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급인 막강파워를 자랑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과 연수원 동기고 법무부 차관인 법무장관 권한대행인 김오수는 기수가 3년 정도 앞섭니다. 검찰은 기수 문화가 지배하다 보니까 후배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으로 오게 되면 되게 옷을 벗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쨌거나 윤석열 총장은 나이 30 가까이 돼 가지고 뒤늦게 이제 고시에 합격을 하다 보니까 나이는 김오수보다 몇 살이 많고 연수원 기수로 보면은 3기가 처지는 거죠. 그래서 묘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김오수가 권한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을 하니까 아마 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착수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청의 그 계급 서열을 보면은 1위가 법무부 장관이고요. 2위가 검찰총장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장관이고 검찰총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서열이 많이 떨어집니다.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강 파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되게 세 보이는데 실제 검찰총장의 이 국가 의전 서열 놓고 보면은 30위권 밖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법무부하고 검찰청을 놓고 서열을 매긴다면은 1위가 법무부 장관, 2위가 검찰총장.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위가 법무부 차관이 아니에요. 3위가 대검 차장입니다. 3위가 대검 차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검장이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5대 고검장이 이제 그 다음 순위를 접하고 이게 3, 4, 5, 6, 7, 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9위 정도가 법무부 차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법무부 차관이 권력 서열이 거의 뭐 10위권입니다. 그러니까 9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 권력 서열로 보면은
김오수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장관 권한 대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으로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통령 문재인이 법무부 장관직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면서 실제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가지고 직접 보고를 받고 직접 지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그 정도 강하다 보니까 직접 챙기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동안 청와대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김오수와 이성윤에 대한 수사 착수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김오수나 이성윤 입장에서는 찔끔하죠. 조국이 윤석열 검찰의 칼끝에 조국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포가 되는 거죠. 같은 검사 출신인데 기수나 나이로 보면은 애매모호하기는 하고 또 지휘계통을 봐도 원래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보다 훨씬 센 자리인데 지금 현재는 권한대행을 법무부 차관이 하고 있고 직보를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그 양자 간의 관계가 묘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생산한 걸로 보는 것이 이것을 대검의 이 반부패 수사부에 넘기지 않고 형사 일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 넘기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배당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좀 벌면서 상황을 보겠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너무 검찰 죽이기 작업에 선봉장이 돼가지고 총대 메고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실제로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면서 차관과 국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강하게 표출한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참 묘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무부나 이 검찰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참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코걸이 기걸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걸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김오수나 이성윤은 검찰 출신으로서 떨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국이 떠난 법무부에서 지금 장관도 없는데 아무리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하지만은 김오수나 이성윤이 검찰의 유사시에 강도 높을 수도 있는 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검찰하고 법무부가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김오수 같은 경우가 196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보다는 서울대학교 3년 후배고요. 김오수는 서울법대 출신은 아닙니다. 서울대 출신이고, 그 다음에 고시 기수로 보면은 연수원 20기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23기니까 오히려 고시는 훨씬 더 앞서는 거죠. 윤석열이 사시에 합격을 나이 30 가까이 돼서 늦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오수가
보면은 그 강주 출신이에요. 강주 대동고등학교 출신에 서울대에서 그 학사를 했는데 법대가 아니고 강주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권과 예산권 행사를 통해서 검찰을 옥죄는 자리잖아요. 막강한 자리거든요. 검사장급이 오는 자리로서 검사의 꽃이라고 합니다. 검찰총장 못지않게 막강한 자리예요. 그런데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은 62년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주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경희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호남 출신의 좀 법적으로 보면은 이 비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강주 대동고등학교하고 전주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이 좀 이 주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거의 뭐 호남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강주 제1고가 이제 학맥으로 보면은 가장 막강한데, 강주 대동고등학교나 전주고등학교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실세 세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죽지 않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우리 위에는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이 있다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계속 받아가지고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김오수와 이성윤이 뭐 검찰로 치면은 완전 슈퍼 에이스의 코스를 밟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있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아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입장이고, 보면은 또 학연 자체가 출신 고등학교가 강주 대동고와 전주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조국을 봤잖아요. 조국이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전방위적으로 치고 나오니까 우선에 윤석열 검찰에서는 조국의 가족 수사를 통해서 포위작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조국을 사퇴시키고, 가족뿐만 아니라 조국에 대한 소환조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직 기소가 되기 전입니다만은 조만간 한 번 정도 소환조사 더 하고 기소가 되겠죠. 그런데 김오수와 이성윤의 고민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빼액을 믿고 이대로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은 전 법무부 장관 조국과 그의 가족이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갈 것인가,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과 검찰개혁이라는 큰 일을 놓고서 타협을 하면서 갈 것인지 아닌지, 어쨌거나 지금 동력이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장관도 없잖아요. 그런데 차하급자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강력한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센 사람이 이성윤 검찰국장인데, 말하자면 지금 현재 법무부에 1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2인자와 3인자가 실력자로서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면서 가는데, 이 두 사람이 윤석열 검찰의 칼끝에 공포를 느껴서 아무래도 검찰개혁에 지금처럼 속도를 내는 데는 말하자면 동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검찰과 청와대 문재인의 하명을 받고 움직이는 김오수 이성윤의 검찰개혁하고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될 거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